설마 네 동생 아니야? 자, 보자. 자, 발전 문제들을 선생님이 좀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주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들이니까 발전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 정리하면서 풀어볼게요. 앞에 실어둔 개념은 이미 여러분이 아는 거야. 그걸 몰라요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이미 아는 거니 이제 한 번씩 문제 풀 때 잠시 까먹었다 그러면 참고하시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자, 1번.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세 점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 B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루트의 복잡한 형태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 식의 형태. 그죠? 그리고 이 식에 쓰인 값들의 관계. 그래서 지금 보면 좌표가 0,0, A 좌표가 A, B, B 좌표가 2,1 이렇게 주어진 가운데 좌표로 주어진 A, B가 이렇게 제곱의 합으로 등장하고 또 A와 2의 차이, B와 1의 차이의 제곱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이 식이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 중에 이 좌표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죠? 그 연관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문제고요. 이거 뭐죠? 얘 뭐예요? OA 더하기 AB. 그렇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그죠? 우리한테 주어진 OAB의 좌표를 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의 응용 형태인 거예요. 따라서 이 길이는 OA, 얘는 AB. 얘 합이니까. 그죠? 결국은 OA와 AB의 길이의 최소를 구해보자. 그러면 어차피 A는 여기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에요. 정해지지 않았죠? 그러면 O부터 A를 연결하고 그 A에서 다시 B를 연결하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 A는 중간에 거쳐가는 점이 되는 거고요. 누가? O가 시작점, B가 끝점이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최소값은 결국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O, B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O, B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 2의 제곱 4, 1의 제곱 1이 되니 루트 5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2번은 근데 2번은 이제 1번하고 조금 다르죠? 1번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한테 기준이 되는 좌표들을 알려줬어. 근데 2번은 아예 기준이 되는 좌표가 없어요. 그죠? 여기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식의 형태만 딱 있죠. 이렇게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게 평면 좌표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1번을 거쳐서 식의 형태가 저렇게 나오는 것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있으니까 그죠? 2번이 나왔을 때도 1번과 연관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을 쓰면 되겠구나 하지만 이게 정작 단독 문제로 여러 가지 단원이 섞이는 중에 혼자 나오면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번 자주 연습을 해서 이 의미를 해석하기 가장 적합하고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기 가장 좋은 그지? 해석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요 값의 의미는 뭐가 돼요? 1,0. 얘는 그렇죠. A, B와 1,0 사이의 거리가 되겠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A, B와 0,1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1번과 다른 점은 1번은 기준이 되는 점을 알려주고 한 거고 여기는 아예 그걸 안 알려주고 식만 주고 식을 통해서 고정된 점까지 우리가 알아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1,0과 AB 그 다음에 다시 AB에서 0,1까지를 연결하는 거리인데 그 중에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건 임의의 값이 돼도 되는 AB는 뭐든 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시작점과 끝점이 되는 1,0과 0,1의 거리 일직선 거리를 구하면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얘는 좌표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1과 1 이렇게 연결한 길이니까 이건 그냥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같은 거 쓰셔도 어차피 두 점 사이 거리가 피타고라스니까 하면 그 최소값은 루트 2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의 형태가 나왔을 때 이걸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연결해서 한다는 그 포인트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발전 문제 2는요. 발전 문제 2는 자, 발전 문제 1에서는 임의의 점을 지나는 거였기 때문에 시작점이 있고 중간에 임의의 점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임의의 점이라서 아무거나 돼도 돼. 그럼 이렇게 중간에 B를 거쳐서 A와 C를 연결하는 길이 중에 제일 짧은 건 시작과 끝인 AC를 일직선으로 연결하면 된다. 했던 게 발전 문제 1이라면 발전 문제 2는요. 이 B가 중간에 거쳐가는 B가 있을 수 있는 반경이 제한되죠. 그러면 이제 그 제한 조건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는 가운데 보시면 B가 Y축 위에 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축 위에 A점이 있다. 그런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얘는 A, B. 그리고 지금은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P, 정해지지 않은 P에서 B까지 그리고 A까지의 거리가 같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식으로 표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일단 B와 A가 X축, Y축 위의 점이고 얘는 4,0, 얘는 0,2라고 되어 있어.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BP와 그 다음에 AP 사이의 거리가 같다니까 문제, 수학은 다 그래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풀어서, 그죠? 식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풀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2의 제곱은 a-4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쪽 다 루트가 있으니까 얘 루트 벗겨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근데 문제는 미지수가 2개잖아요. 따라서 항상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나와야 풀 수 있으므로 이것과 연립해서 풀 수 있는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문제는 이 직선 L이 여기 주어진 직선 L이 2x 플러스 3y는 10이다. 그리고 그 위에 점이다. 따라서 P의 좌표인 A, B를 여기 직선 L의 식에 대입하면 된다. 그래서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12는 0이다를 해서 이 두 식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위에 루트에 들어가는 애들 정작 이거 풀러보면 A제곱, B제곱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A, B에 대한 1차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될 겁니다. 네, 구해봅시다. 나오나?
그러면 잘못 계산해. 잘못 계산했어. 30이요? 30이에요. 잘했어요. 그렇지. 네. 자, 30 안 나온 친구들은 숫자 계산이 틀리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3번 봅시다. 자, 3번 발전 문제 3번 이제 보시면 이 문제에서 얘들아 포인트 우리가 이제 도형 많이 했으니까요. 한 가지 딱 기억해 놓으면 좋은 게 있어요. 삼각형 정리해 놓으면 좋은 정리가 있죠. 정리해 놓으면 좋은 정리. 네. 삼각형 ABC가 있고요. 이 안에 내부의 점 임의의 P를 잡아요. 네, P를 잡아. 그리고 이 P에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 꼭지점까지의 거리,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을 했을 때, 그죠? PA의 제곱, PB의 제곱, PC의 제곱을 최소가 되게 만드는 점 P는 이 삼각형의 어디일까요?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과정을 쭉 배우는 경우는 우리는 수학 과정에서 이게 워크북에 한번 나와요. 얘를 증명하는 과정이. 이게 뭐 증명하는 과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냥 뭐 얘를 x1, y1, 얘를 x2, y2, 얘를 x3, y3 이렇게 놓고요. P는 임의의 점을 그러니까 x, y라고 놔요. 그리고 실제 그냥 이식을 해보는 거예요. 이식을 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완전제곱식의 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완전제곱식의 꼴들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보면 결국 여기 P의 XY가 되는 값들이 3분의 X1, X2, X3의 합, 3분의 Y1, Y2, Y3의 합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느 때나 무조건적으로 성립하는 정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형의 특성으로 기억해 두면 나왔을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도 우리가 응용식만 지금 정리하는 정도에서는 기억하고 있어주면 좋죠. 그래서 이제 하면 되는데 이 문제도 이제 그런 문제죠. 사실 그래서 이 정리를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시간 세이브를 엄청나게 할 수 있고요. 결국은 실전에서 고등을 할 때는 얼마나 효율적인 풀이를 통해서 시간 세이브를 얼만큼 할 수 있느냐가 결국은 내가 그 시험에서의 그 성적과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0,0과 3,0과 그 다음에 0,6 세 점이 있고요. 이 내부 안에 점 P가 있다. 좌표들이 마침 예쁘게 다 축 위의 점들로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점들을 예쁘게 잡아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내부에 점 P가 생긴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정말로 저렇게 무게중심이 진짜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는 차 P를 임의의 점 P를 미지수 x, y로 놓고 한번 증명도 할 겸 한번 해볼게요. 딴 거 없어요. 거기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만 없애고 쓰시면 되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x-3의 제곱이니까 풀어서 쓸게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그 다음에 y제곱 가로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쟤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36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개를 다 더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45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최소값을 찾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에 제곱이 들어가는 식에서 최소의 값을 찾고 싶을 때는 어떻게 정리하시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수상하고 지금 우리 친구들 다 수하 이상은 하고 있으니까 최대 최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 2차가 등장하는 최대 최소에서 언급할 수 있는 건 일단 제일 만만한 게 2차 함수가 있죠. 표준형 만드는 거, 그쵸?
이 2차 함수를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가 나올 때 응용하는 게 이제 완전 제곱식인 거예요. 함수, 2차 함수의 형태를 쓴다는 게 결국 완전 제곱식인 거고요. 우리 기용이는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인데 이렇게 제곱이 등장하는 거에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 할 수 있다면 산술기하 평균의 비교를 할 수도 있겠고 2차가 등장하니까 뭐도 쓸 수 있겠어요? 코시도 쓸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이 문제에서 정리하기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해서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x, y가 양수에 제한되거나 코시를 쓰려면 사실은 2차와 비교할 수 있는 1차의 조건이 같이 주어져야 쓸 수 있는 거여서 지금은 식을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정리해서 비교하는 2차 함수를 활용하는 이 형태가 가장 적합하겠다. 하지만 얘를 x제곱과 x, y제곱과 y 이렇게 각각 동일한 문자의 2차와 1차를 묶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럼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5를 하면 되니까 3에 x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 플러스 3에 y 마이너스 2의 전체제곱 플러스 30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P에서부터 O, A, B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의 식은 바로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은 여기 x, y가 들어간 2차식들이 각각 0이 될 때. 왜냐면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될 수 있는 범위는 어차피 0 이상 0 이상 0보다 큰 양수가 나와서 값이 플러스로 추가되는 것보다는 0이 나올 때가 최소가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x는 1, y는 2일 때 30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여기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요 정리도 겸사겸사 한번 확인해 봅시다. 무게중심이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주어진 0, A, B를 가지고 무게중심 구해보면 X의 합의 3분의 1은 1. 그렇죠. G를 구해보면 1. Y의 합의 3분의 1은 2. 그런데 우리 지금 최소값을 만들 때 P로 나온 게 바로 1,2. 맞죠? 그죠? 그래서 기억해놓으면 아주 유용한 이러만큼의 과정을 다 줄여줄 수 있는 정리이기 때문에 기억해두면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보실게요. 세 꼭지점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고요. 상수 AB의 곱을 구해보자. 자, 이 삼각형, 정삼각형이라는 이제 정의를 써보자라는 거고요. 정삼각형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뭐예요? 뭐야?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뭐 세변의 길이가 같다. 그게 정삼각형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기 미지수 AB로 주어진 C에서부터 A까지, B까지의 거리가 같다. 그쵸? 그걸 쓰는 게 가장 무난한 정리가 됩니다. 그쵸? 자, 봅시다. 그리고 AB의 길이를 직접 구하면 좌표가 주어진 한 면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연립이에요. 4번은 정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연립을 하시면 돼요. 여기 7, 8 다 지우면 제가 초점을 못 잡더라. 얘를 그려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주어진 좌표들로 AB와 BC와 C의 예식을 표현하고 그 중에 이 AB는 딱 정해진 상수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C의 좌표가 포함돼서 AB가 포함하는 이 두 식을 각각 AB와 같다, AB와 같다 라고 놓고 연립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냥 연립하시면 돼요. 네, 문제는 뭐. 그래서 얘는 연립 문제가 되겠다. 어렵지 않으니 정삼각형의 성질을 사용한다는 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카메라가 또 끼지? 하지마.